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만 고려하면 되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외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얼굴에 약간 비대칭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가 아까처럼 오랑우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광대의 프로트루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두께도 봐야 돼요. 피부 두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도도 봐야 돼요. 얼마나 늘어져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치아의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해서 치아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뽀로로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교정해서 옹리된 사람도 있어요. 입 나왔다고 교정해서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옹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옹리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새 부리처럼 뽀로로처럼 이렇게 이빨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교합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턱 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얘기한 것만 14가지를 봐야 돼요. 14가지를 한 환자를 놓고 실제 모습, 피부 두께 이런 거는 뭐 CT로 볼 수 있다지만 렉시티라고 해서 처진 정도나 이렇게 살짝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서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솔직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14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4가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14가지를 잘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진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 크니까 안면 윤곽, 윤곽 3종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뭐 귀찮아, 듣기 싫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 하고 싶어,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14가지를 환자들 진료실에 앉혀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용어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CT도 모르겠고 여기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14가지를 의사가 막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환자는 멘붕이 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수술하면 효과 봐요 안 봐요? 결론만 중요하죠. 그죠? 우리 현실이. 그럼 결론만 중요해. 근데 환자는 수술하고 싶어서 병원을 왔고 병원은 수술을 시켜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러면 하고 싶다고 왔고 해야 내가 이득을 봐. 그러면 하세요라고 그러지, 아니 효과 못 봐요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이 현명해지시는 것밖에 없어요. 뭐 누가 믿을 만한 의사인지 뭐 모르실 거 아니에요. 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을 만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도 똑같은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을 만한 의사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갖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후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점이에요. 이 비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냥 첨언을 좀 할게요. 대칭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얼굴도 만나고요, 이런 얼굴도 만나요. 이게 얼굴이 머리 통뼈까지 해가지고 3차원 구조기 때문에 이게 막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많고요.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서 수술 계획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거를 이해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해놓은 거 보면 턱이 삐뚤어져 있는데 수술을 이 방향으로 해놔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더 삐뚤어져 보여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턱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죠. 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환자를 코 수술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얘니까 코 수술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똑바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코 수술을 어떻게 해놓으면 똑바른 거냐는 거죠. 턱을 어떻게 해놓으면 똑바르냐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 중심에다가
그럼 환자가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나 코가 삐뚤어요. 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삐뚤고, 입으로 봐도 삐뚤고, 눈으로 봐도 삐뚤고, 또 이렇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삐뚤고, 입으로 봐도 삐뚤고, 답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쵸? 눈으로 보면. 근데 입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면 이렇게 수술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입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적이냐면 그냥 얼굴 축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얼굴 축에다 맞추는 거고, 이건 얼굴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얼굴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자, 요거를 보고 이제 현실적인 윤곽 수술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적인 사람 윤곽 수술하는 거 수술할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똑같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얼굴 중심선은 여기인데 하악각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자르고 여기는 많이 잘라요. 그러면 좋아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 놓고 나면은 이 거리가 좁고 이 거리가 넓죠.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 보여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생기죠. 이건 수술 전에 이해를 했어야 돼요. 이거를 수술 전에 이해를 못하고 수술하면 그 어떤 수술을 해놔도 삐뚤어요. 양악수술 해놔도 이런 경우 삐뚤어요. 왜냐하면 축을 맞춰서 입을 였다 옮겼다고 쳐도요, 이 턱이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는 갸름하게 돼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뼈 수술을 하면 오히려 또 의사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1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14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이거를 다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한다는 것도 조금 힘들 것이고,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충 내가 어떤 얼굴형이겠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하셔도 큰 실수는 안 범해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얼굴이에요. 그죠? 가장 주의해야 될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내가 설사 이 얼굴은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얼굴에서 윤곽 3종, 뭐 T절골 이거 나오면 100% 망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꼭 명심하세요. 이거를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얼굴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면 정말 큰 화는 면하실 거라고 봐요. 이 상태인 분들이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정면에서 봤을 땐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런 얼굴형. 이런 얼굴형이 또 얼굴 작아지겠다고 막 잘라대다 보면 볼살 처지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그러면 아 복잡하구나 그냥 이런 느낌만 갖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3, 4년째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보고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진즉에 알았으면 이라는 소리가 저는 더 많이 듣거든요. 수술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한테 상담 오셔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경우에서도 그런 수술을 또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조금 저로서도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드린 말씀은 혹시라도 주변에서 뼈 수술을 한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주변 친구라도 뭐 가족이라도 있으시면 최소한 이 얼굴, 제 오늘 영상 정도는 참고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조금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